한민족 하나라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정배입니다. 지난달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국제표준해돋입에 동해를 일본 해와 병기하려던 국내 동포의 노력이 무산됐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표준해돋입,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 발간 문제를 논의했으나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표준해돋입에 동해를 병기할지 여부는 다음번 국제수로기구 정기총회가 열리는 5년 뒤에야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분명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동해 병기 운동을 5년 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이기도 하고, 또 일본은 우리에게 쫓기는 심리 상태일 때니까 다급한 쪽은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대표단도 일본의 단독 표기는 지명 범죄 행위라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동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노력 앞에서는 남북한 동포, 아니 세계 동포가 한 마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영남이 불러줍니다. 동해의 태양.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요히 간직해온 우리 머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훤히 비추나. 비 맺힌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간직해온 우리 결의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은가.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요히 간직해온 우리 머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훤히 비추나. 비 맺힌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간직해온 우리 결의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은가.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은가. 우리가 간직함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 동해,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우리가 내놓지 못한 사이에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민족 하나로 시간에는 세계 지도에서 잃어버린 동해의 이름을 찾기 위해 애쓰는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송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말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은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 외교통상부 쪽도 그랬고 요번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예측들은 벌써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 버지니아 한인회에서는 동해 병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오셨는데 네. 어떻게 활동을 하셨어요? 예, 우선 저희 버지니아 한인회는 1월 1일을 맞이해서 그 임진년 인사 겸 한 것이 올해가 2012년 임진년인데 420년 전 임진년 1592년에 이수진 장군이 남해를 지켰듯이 이제 2012년 임진년에는 그 해외 동포 힘으로 동해를 지키자라고 시작을 해서 한 3가지 방법으로 그 동해 표기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3가지 방법이라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그 1월 달에 버지니아 주 의회에 그 버지니아 주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상정을 해서 그 1차로 소위원회에서는 4대 1로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풀 커미티라고 그러죠. 전체 15명에서는 7대 7이었다가 위원장님이 노하시는 바람에 8대 7로 기각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7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데 지난번 구입 연도가 2008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2015년이기 때문에 요번에 못했어도 내년에 다시 상정했을 때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IHO의 동해 병기 표기를 위해서 여러 군데서 서명지를 받아서 IHO 의장한테 직접 그 국제 우편으로 전달한 적이 있었고요. 예, IHO가 그 수로기구 국제 수로기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 이슈를 계속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백악관의 그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명이 있다는 걸 우연치 않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그 백악관 온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페티션을 시작한 이후 150명이 서명을 하면서 공개적인 벌레틴 보드에 올라가게 돼 있고 30일 이내에 2만 5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이제 백악관의 실무자들이 그 이슈를 고려를 하고 2만 5천 명이 안 될 시에선 바로 기각이 되는 그러한 그 온라인 서명 과정을 있었는데 저희가 시작한 지 13일 만에 2만 5천 명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현재 한 9만 9,890명 정도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에서 한 10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2012년 임진년을 강조하듯이 그 10만 명이라는 것은 왜 그 이율곡 선생님께서 10만 양봉설을 했지 않습니까? 4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한 우리 10만 명의 백악관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그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의 그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만 5천 명이 넘게 되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베트남계 쪽에서 지난달에 그 결과를 보면은 백악관 내에서 그 패널로 한 2-3명, 그리고 월남계에서 패널로 2-3명, 그리고 방청객에 한 100여 명 해서 실질적인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고려의 대상이다 하게 되면 백악관에서 그 관계 부처에 이런 것을 시정해라, 고려해라라고 이제 주게 되죠. 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아무튼 잘들 하고 계시네요. 뭐 교포 사회 반응들은 뜨겁습니까? 아주 뜨겁죠. 뭐 꼭 우리 미주 동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버지니아 한인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신다는 것은 뭐 그 해외에 산다 할지라도 역시 한민족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벗어나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객체에 있다 보면 고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 회장님은 미국 백악관에 미국 교과서 동해 표기로 바로잡기 서명 운동을 올린 주인공이시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도 그러한 것이 있는 건 몰랐는데요. 네. 베트남계의 인권적인 문제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계와 저희가 MOU를 맺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을 있다는 걸 알고요. 어차피 이걸 할 거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30일을 IHO 끝날 때까지 곧 즈음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 동해 표기 문제를 가능한 한 이슈를 증폭시키고 네. 설사 IHO에서 이것이 부결이 된다 하면 네.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5월 중순이나 말쯤 네. 공청회를 통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발 태워서 예. 다음 5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나름대로의 그 고민을 해서 그 일정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머리가 좋으시군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도 잘 세우고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좀 감정에 소구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들에게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특히 들어요. 일본을 상대할 때는요. 절대 감정을 버리고 네. 그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차근차근 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요. 예. 저는 1987년도 거류민 단장과 제1동포 기독교 협의회장한테 두 분한테 공동으로 편지를 받으면서 87년도에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제 일본과의 이슈를 계속 저희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어떠한 것인 걸 분명히 알고 감정은 무조건 버리고 치밀하고 차분하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을 알지 않고 우리의 감정만 내세웠다라는 이제 우리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하면 자꾸 감정에 휩쓰게 되는데 괜히 열받죠. 예,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백악관 청원 행사에서 사이트가 다운된 적도 있었다면서요? 4월 20일경인가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오르고 할 때 갑자기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서 네. 다운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디도스 공격에서 자체 방어에 의해서 막아졌는지는 저희들 정확히 몰라요. 네. 하여간 다운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한나절 정도. 너무 우리 반응이 뜨거워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포들의 열성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또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일본도 저희가 시작한 이후에 백악관 온라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제 계속 서명을 받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명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많이 되고 어느 날은 작게 되고 그 캠페인에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일본이 처음 서명해서 그날이 아마 4월 13일이었을 겁니다. 매일 이렇게 지켜보면 꾸준히 늘어나요. 높낮이가 없고 그리고 이름을 보게 되면 성이 있고 first name이라고 그러죠. 보면 다 일본 이름들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이름이 들어가요. 왜 미국에 사는 한국계 사람들 보면 데이비드 킴, 찰스, 홍 이런 식으로 해서 first name이 미국 이름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하는 것이 그러면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 사는 일본계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거의 3세 정도 되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미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할 때 그 과정에서 활동할 때도 일본계는 우리를 도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과 일본에 사는 일본인들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때 상정했던 사람도 마이크 혼다라고 일본계였었고. 일본계였어요. 그것이 미국에 사는 일본계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추측은 아마 일본에 있는 우익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특히 머리가 안 좋은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안 좋은 쪽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의 청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동원 이런 의미도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도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숫자의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제한된 사람에 의해서 활동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은 오히려 저희한테 말려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하면 백악관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 일본은 지난 2007년인가요?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도 순식간에 6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을 정도로 뭔가 하여튼 이런 것에 좀 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 예. 그때 저희가 그 미하원 종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그 미국 연방 하원들 한 명 한 명 라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요. 네. 처음에는 불가능할 거라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예. 저희들이 30명, 40명 연방 하원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네.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500만 불 정도의 라비 자금을 쓰고 네. 일본 수상이 직접 백악관에 날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CNN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한일전이 붙었었는데 예. 한 순식간에 60만 명 정도 서명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막 따라붙기 시작해서 제가 호소를 했죠. 네. IT 강국이 한국에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숫자가 딸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도 쭉 따라잡을 때쯤 돼서 CNN에서 멈춰버렸죠. 너무 접속 대수가 많으니까. 예. 5년이 지났네요, 벌써. 예. 하여튼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60만 명이 서명을 한다고 그때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또 생각나는 하여튼 요즘 활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비슷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미국에서 동해병기 운동을 펼치는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성 회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1차 목표로 했던 국제수로기구 IHO에서의 동해병기는 불발이 됐어요. 올해. 네. 이제 5년 후로 미뤄졌는데 그러면서 백악관의 동해병기 캠페인이 이제 지금은 당장 중요한 현안이 됐어요. 맞습니다.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백악관 실무진 쪽에서 저희가 연락이 오면은요. 네. 이제는 일본도 2만 5천 명이 넘어서 그걸 희망해요. 그래서 그 양쪽 실무자 회의가 아니라 네. 3차 공방전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예요. 3차 공방전? 예, 일본과 한국과 백악관이 참여해서 공청회. 예. 예. 우리가 한 번도 일본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재미난 한일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백악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또는 일본이 그걸 받아들여서 공청회를 뭐 열게 될 것 같은가요? 백악관도 사실 굉장히 바쁘잖아요. 하나하나 만나느니 비슷한 이슈를 같이 만나서 네. 양쪽 의견을 들으면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거고요. 일본이 거기서 거부하면 거부한다는 이슈가 또 다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요청한 거를 백악관에서 예. 일본은 거부했구나. 무엇이 약하길래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약점이길래. 예, 그렇죠. 그러한 이슈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백악관에서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합니까? 2만 5천 명이 양쪽이 다 넘으면? 그것이 반드시 공청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자 접촉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공청회를 해야 될 정도의 이슈인가. 네. 그래서 어떤 서명 같은 게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일 말도 안 되는 서명 중에 하나가 오바마 물러나라도 있었어요. 그것도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까? 당연히 안 넘었죠. 설사 넘었다 하더라도 예. 그거 가지고 공청회는 안 하겠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공청회를 이제 열 수 있는 확률은 많고 그 이유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예. 미국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 어린 자녀들 앞으로의 미국을 끌어갈 인재들에게 네. 잘못된 교육을 시키느냐.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정부에서 묵인하기는 아주 힘들 것이다. 예. 우리가 외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정치에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 있게 교과서만 잡고 있어요. 그 예. 이유가 있어요. 버지니아 주에 상정한 것도 교과서였고 네. 백악관 온라인 서명한 것도 교과서인 이유가 예. 미국이란 강대한 나라는요. 예. 뭐 정치를 바꿔라 외교를 바꿔라 국무성 흔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과서가 바뀌었으면 예. 교과서대로도 안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쉬운 꼬투리로 풀어서 네.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교과서예요. 네. 그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좀 통과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마도 그 바로는 아니지만 네. 그 5년 내에 대부분의 주들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요. 현재 예. 저희가 다니면서 그 통과하는 과정을 세미나를 쭉 해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주가 지금 제법 캘리포니아, 지금 다른 주에서도 같이 하고 있군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 조지아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동해 병기 문제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예감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IHO에서 유보라고 하죠. 네. 안 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물이 반잔 있는데 반이라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뭐 반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순간 저희가 그 4월 28일 날 네. 동해 표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기에 많은 한인 단체가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예. 충분한 우리의 그 힘들을 모아서 5년 후 IHO는 완결을 하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묵고하지 말고 예. 그때 즈음하여서 갑자기 준비하지 말고 지금 예, 우리는 그 일본을 알기 때문에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분명히 5년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 그 IHO의 실질적인 거는요. 아무리 서명을 많이 해도 그런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예요. 네. 그래서 이 국력의 그 힘이 큰 건데 예. 이제는 그 한국의 외교라면 또 미국의 외교도 중요하잖아요. 예. 또 영국의 외교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외 동포들의 역량이라는 것이 여기서 최대한 발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해외 동포들이 주류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뛰어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네네. 바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겁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예. 근데 버지니아 한인회는 뭐 여러 일 중에 왜 이렇게 동해 병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그 지난해 9월 29일 날 그 지방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군수부터 그 주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모든 분들이 다 후보자들을 참여시켰어요. 예. 근데 특히 그때 교육위원들한테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대가 교육위원이 되면 교과서에 동해 표기를 할 것이냐였어요. 그때 그 후보자들은 네. 뭐 이거를 끌어가는 사람이 한국계인데 다 네. 예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정치를 움직일 수 있겠다. 우리는 벌써 주류사회 진출이 아니라 네. 우리가 주류구나. 네. 그분들한테 질문했던 질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한국 음식을 좋아하느냐? 네. 한국 웹페이지는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분들도 단순하거든요. 그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후보자들은 전 세계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예. 작은 표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한국계에는 그만한 당락을 결정하는 역할에 힘은 있거든요. 유권자를 무서워하는군요.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 지난달에도 그 저희 KBS 텔레비전에서 특집 동해를 구출하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일성 회장님과 그 버지니아 한인회 활약이 소개가 됐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9시 뉴스에 나오고 10시 10분 그 특집 다큐멘터리도 나왔다고. 나오고 활약상이 어떻게 잘 소개된 것 같습니까? 예, 잘 소개됐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서명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버지니아 지역에 우리 동포가 지금 얼마나 사세요? 버지니아에 저희가 한 15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15만 정도. 그렇다면 많은 편인가요? 미국 내에서 뭐 그렇게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가요?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빼면 그러니까 저희가 버지니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라 그래서 그 왜 벨트웨어가 있으면 네네. 그 워싱턴 지역인데 예. 주소로 얘기하면 버지니아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워싱턴의 위쪽은 메릴랜드고 예. 아래쪽은 버지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로 따지면. 예. 근데 그 주변 워싱턴 근교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 인구가 예. 30만 명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중에 15만이 지금 버지니아 한인회고, 네. 그럼 나머지 15만이 메릴랜드 쪽이고요. 예. 그 지역도 무척 많으시군요. 예, 그럼요. 예. 그 한인회 차원에서 동해병기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같은 것이 따로 좀 있습니까? 저희가 1월 2일 날 이제 갑자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전담반이 있는 게 아니라 올인입니다. 현재까지 전 한인의 모든 임원 이사가 네. 동해 표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한인회가 이렇게 또 함께 뭉쳐지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 같은 것도 하게 되지 않나요? 예. 어떤 그 우리의 공통적인 이슈가 나오면 왜 네. 그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면 다들 박수치고 네. 하듯이 공통의 적이 만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공통의 우리 이슈가 생기면 네. 아주 잘 뭉쳐지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감동이 약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할 때 그 비록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제지만 또 이제 주변 인종들이 있잖아요. 뭐 네.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칸이라든가 뭐 이런 그 또는 뭐 차이니스라든가 이런 그 주변 민족의 힘을 좀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베트남계하고는 MOU가 맺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타일랜드 쪽하고 맺어지고요. 오호. 이제 중국계하고도 맺어질 거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수민족들이라고 그러죠. 네. 각기의 소수민족들이 연대하면서 네.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MOU나 자매결을 맺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은 네. 다 일제의 만행을 겪었기 때문에 동해 표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는 또 좀 다른 전혀 일본 쪽하고는 사람들과, 관심이 없어요. 다른 미국화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현지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우리가 훨씬 더 좋겠네요. 예, 이거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호. 근데 희한하게 또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 아무리 살아도 네. 김치 먹잖아요. 예. 이제 IHO는 뭐 5년 후니까 아까 세 가지로 노력을 한다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하나는 이제 한 좀 유보를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백악관 온라인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속되고요, 서명이. 네. 그리고 그 버지니아 주뿐만 아니라 각 주의 의회를 예. 공략해서 예. 어떤 한 주만 일단 물꼬가 되면 트이면, 나머지 이제 벤치마킹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의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네. 교과서 바뀌었다. 어허. 그럼 영만 정부는 교과서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럼 또 다른 그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것이다.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즉흥적이진 않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일들을 진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언제쯤 하나쯤 실리게 될까요? 뭐 저의 희망은 버지니아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는 데니까. 예. 근데 뭐 꼭 그럴 필요가 없이 네. 미국 어디든지. 예. 근데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하고 텍사스 주입니다. 오. 그 이유는 그 두 주가 교과서를 선별하는 과정이 제일 까다로워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교과서를 선정하면 네. 나머지 주들은 그냥 구입하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만약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통과가 돼서 네. 부수적으로 예. 그냥 수십 개 주를 그냥 얻어버리면 예.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일본이 자금력도 풍부하고 뭐 자국의 이익에는 아주 적극적인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싸움이 힘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백악관 온라인 서명을 우리가 준비할 때 내용을 7페이지짜리를 반 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미국인들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시켰어요. 네. 어느 미국인들이 봐도 이해가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맨 끝에 한 줄을 설명을 하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일제를 통해서 모든 억압과 핍박을 받았다가 미국에 의해서 해방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거기에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는데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았지만 네.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게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다예요. 네. 그럼 미국 사람 금방 이해해요. 예. 아니 왜 다 돌려주지 않느냐. 훔쳐간 물건 다시 돌려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간단한 논리로 예. 우리 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뭐 아무리 많은 그 자금력과 인적 자원을 동원을 해도 하여튼 그런 감성적인 소구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미국 교과서에 동해병기 운동을 벌이는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성 회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한돌이 불러줍니다. 홀로 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파 1170kHz를 통해서 또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로 보내드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는 월요일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모두 3차례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동해 표기 청원을 두고 일부에서는 뭐 동해는 엄연히 우리 땅인데 괜히 이슈화시켜서 국제재판소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지금 들으니까 예. 두 가지가 혼동된 것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우리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걸 시끄럽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일은 없고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네. 문제 삼을 가만히 있으면 네.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 거지만 국제법상. 네. 근데 동해는 지금 일본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지금 혼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하. 많은 분들이 예. 간단한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요. 네. 열받지 말고. 일부러 열받게 해요. 예. 일본에서. 예. 저 지방관리 한 명이 야 재밌다 우리 한 번 더 떠들어보자. 예. 그럼 언론에 나오면 확 열받잖아요.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예. 그걸 계속 반복해 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동해 이슈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동해라고 그러지 예. 세계 지도에 네. 일본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독도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 예,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혼동이 오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동해 표기 문제에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독도 문제는 그러면 조용히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 안 하시나요? 아니죠. 저희 한인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행사들이 있으면 네. 하다못해 뭐 독도 대형 사진을 놓고 그 미국인들이 와서 촬영을 하게 해요. 그럼 거기 보면 독도 is our land,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본인도 모르게 인증샷을 가져가잖아요. 사진도 인쇄해서 줘요.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은 하고 있지만 네. 그거를 그 이슈화 내지 분쟁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화 시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은근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계시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때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셨었어요. 예, 그때 범동포 대책위원회 공동의장 겸 공동운영위원장을 겸했었죠. 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처하는 그 어떤 일본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괘씸하고 속상하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 범동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만에 네. 미국 전체에 22개 지회를 만들었어요. 어허. 그리고 또 30일 만에 다른 소수민족과 80여 개 단체와 연대를 했을 때 예. 그때 연대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 적극 동조를 하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과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 이제 그네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느껴지시는 생활 철학.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 버지니아 한인회에 지금 15만의 그 한인이 속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볼 때 그 요번 백악관 온라인 서명을 하면서 놀랬던 거는요. 네. 어떤 단체장이나 그 이름 있는 분보다 네. 조용히 양심 있는 네. 그리고 백의종군 하는 분들이 참여에 의해서 어허. 이 숫자가 증폭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보면 서명줄 주면 네. 줄 서서 서명을 하잖아요. 예. 이건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뭐 생업에 바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한민족이야라는 것들이 참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내가 행동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참 저는 또 그래요. 해외 나가 살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몇 배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생업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동해 문제, 독도 문제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애국자,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저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이민을 갔잖아요. 78년 같으면 벌써 4년, 만 34년. 예, 만 34년이 됐는데 네. 그때 그 김포공항은 눈물의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다들 울고 있었고요. 예. 고국을 떠나면 다시 못 올 것 같은. 요즘 와서 놀라는 게 다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가면 좋은 일이라고 빠빠이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다 손수건 끌고 울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민을 그렇게 시작했고. 저 예전에 그 이제 뭐 친지분이 미국에 계시면 어느 날 국제 전화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하고 빨리 끊어야 되고. 그럼요. 돈 많이 나와 뭐. 아니 국제 전화할 정도면 좀 부자였고요. 아 그런가요? 보통 편지였고 예. 중간 정도 되면 왜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서 예, 보내주면 그 예. 한국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돌려듣고. 카세트 테이프 듣고 울면서 그렇게 시작한 이민들이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쉴 시간이 없었고 예. 뭐 그 무장 강도들한테 당하는 희생자들도 저희 주변에 많았었고. 근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는 뭐 먹고 살만도 하고요. 예. 여유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고국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IMF 같은 거 겪었을 때 네. 미주 쪽의 한인들이 많이 협조했었어요. 예. 예. 지금도 그렇고 월드컵 때 그 277명의 그 언어자원봉사자들이 예. 그 여기 와서 10개 경기장에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참 우리 민족은 그 세계인들이 보면 뭔가 좀 특이해도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해 못하니까요. 그래요. 예. 이번에는 한국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 저희 버지니아 한인회하고 고양시하고 그 MOU가 맺어져 있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네. 네. 그 고양시에서 그 국제꽃 박람회라는 행사가 있어서 네네. 그 3박 4일 공식 일정에 초대가 됐었습니다. 한인회와 고양시, 버지니아 한인회와 고양시가 MOU가 체결이 되어 있군요. 네네. 예.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고하고 또 저희 그 미국에 있는 페브스 카운티하고 송파구하고도 MOU가 돼 있고요. 송파구청을 방문해서 예. 구청장님하고도 이제 접견을 하고 네. 동해표에 대한 강력한 교류도 나누고요. 그 외에 뭐 몇 군데 언론을 다닌 적도 있었고,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그 백악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신 고마운 분들한테 네.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인들도 만나고 일정은 예. 짧지만 그러고 예.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자주 오시나요? 자주는 아니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한 두세 번 오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 한국에 오면 어떤 느낌이세요? 34년 전에. 일단 딱 도착을 하면은요. 예. 굉장히 반갑고 한 분 한 분 뽀뽀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예, 너무너무 그 왔다는 그 느낌이 내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래도 낯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서로 인사를 안 하더라도 그 자체에 보는 자체가 좋아요. 버지니아와 한국을 비교하긴 참 뭐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좀 바쁜 것 같고요. 아하. 버지니아는 좀 여유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그 블루리지라는 산맥과 예. 쉐넨도라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듣던 그 존 덴버의 컨트리 로드 있죠. 예. 그게 이제 블루리지 마운틴, 쉐넨도 리버 이거거든요. 그 지역이니까. 저는 오션앤도 노래가 생각이 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경치 좋고 나무 많고요.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 위도가 한국하고 비슷해서 날씨가 항상 한국하고 비슷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러한 버지니아입니다. 한인 회장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 임기가 2년인데 올해 11월 말로 끝나니까요. 네. 2010년 12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한인회 활동을 쭉 그러면 해오셨었나 봐요. 그 한인회보다도 이런저런 한인 단체들 활동을 제가 한 지가 한 2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젊어서부터. 85년도에 제가 워싱턴 지구 총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9개 대학교, 워싱턴에 딱 9개 대학교밖에 없어요. 네. 그걸 연대하는 그때부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동포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들 하세요? 간단하게는 세탁업이나 네. 뭐 식당업, 뭐 가스스테이션이니까 주유소, 네, 주유소, 네. 그다음에 뭐 술 리코스토어 같은 거, 네, 뭐 네. 이런 것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버지니아다 보니까요, 예. 그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네. 그 계약을 따내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시지만 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네네. 예.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성 회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와 함께하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홍일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지난 연말 미국에서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 소개가 되셨는지 자랑 좀 한번 해보시지요. 자랑할 곳은 아닌데요. 예. 그 우연치 않게 차를 몰고 가다가 네. 동양인 아주머니 한 분과 어린 아이가 예. 집 밖에 나와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집안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차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 말을 하는데 영어가 일치 안 되는 분명히 동양인인데 영어가 일치 안 됐었어요. 예. 그 일단은 연기가 나니까 예. 무슨 일인가 안에 들어가 봤죠. 예. 뭐 부엌에 조금 뭐 냄비 좀 연기 나나.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어떤 그 바람 나오는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 그 물을 받아서 계속 다 부었어요. 예. 근데 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지하실 쪽에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시커먼 연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을 닫고 예. 왜냐면 화재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럴 때 항상 주의사항이 가능하면 화재가 더 커지지 않도록 네. 네. 하는 것이 닫고 밑에 막고 그리고 나와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그 아주머니가 네. 전화기를 제가 뺏었어요. 예. 영어가 되냐? 영어가 된다. 이 집안에 누구 있냐?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2명이다. 나와서 강아지나 고양이 있냐? 예. 뭐 등등을 묻고 예. 인원 파악이 다 안전한 걸 확인한 다음에 예. 정문을 닫았죠. 그리고 모든 창문을 닫고 예. 미국은 911이죠. 그래서 119, 예. 911을 불러서 소방관들이 그때 한 15대가 와서 다행히 그 타운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옮겨줄 수 있는 불인데 금방 불을 끌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네, 그 동양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 중국계로 나중에 알았어요. 그 미국 신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그거 보고 이분이 중국 사람이구나 알았죠. 아니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뭐 초면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이 난 집으로 들어간 그 용기 그런 거는 어디서? 아니, 우선 차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 동양인 분이 한국 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데 네. 그냥 지나갈 수도 없었고요. 예. 차 세워서 일단 급박한 상황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그 순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뭐 평소에 그런 훈련 같은 거 좀 되셨었나요? 제가 잘 안 놀래는 성격이에요. 그래요. 구급대원들이나 그 구조된 그 분들이나 상당히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들 고마워하고 특히 그 소방대장이 와서 네. 신속하게 대처했던 거에 대해서 예. 감사하다고. 만약에 그 문을 열어보고 시커먼 연기에 놀라서 그냥 뛰쳐나왔으면 불이 아주 커질 수도 있었던 아주 건데 커질 수가 있었죠. 문을 닫고 침착하게 또 밑을 막고 항상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예, 절대 우리 놀래지 맙시다. 큰일일수록 차분하게. 예. 원래 의협심 같은 것도 좀 강하신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의협심이 강하지 않으면 이런 그 한인회 활동, 뭐 또 특히 이제 동해병기 활동, 한인회 활동도 뭐 친목도 뭐 같은 뭐 활동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뜻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으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버지니아 주에는 아시아계 처음으로 주의원이 된 마킴 의원도 있죠. 예, 마킴이요 있죠. 예, 그분은 어떻습니까? 한인회와 그 밀접한 그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그분이 재선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 한인 사회 네. 힘이 99%였고요. 오. 예를 들어서 처음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그 미국의 한국계 정치인들이 나오려면은요. 네. 보통 한 번 당선되고 두 번, 세 번째는 떨어져요. 아.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왜 보스턴에 시의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소리 없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 토양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 저희 지역은 그 토양이 잘 잡혀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네. 일단 씨가 뿌리면 네. 거기서 한 싹이 나오면 그건 계속 자라줘요. 그래서 그 마킴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할 때 기금을 모아진 것이 네. 버지니아주 하원 100명 중에서 두 번째에 들어가요. 오. 100명 중에서. 예. 그걸 보고 상대방 후보가 아예 안 나왔어요. 무투표 당선이 된 케이스죠. 그 기금 조성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 한인회에서 꼭 한인회라기보다도 예. 그때 이제 우리 한인들이 다. 한인들이. 예. 글쎄요, 뭐 제가 한인회라고 표현했지만 아무튼 예. 우리 한민족 그럼요. 동포분들이. 예, 아마 99%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정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한 국회의원이나 연방하원이나 주 의원을 통해서 정치력 신장도 있지만은요. 네. 우리 같이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자체의 네.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가 중요해요. 연방 정부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지방 정치에 참여해야 네. 실질적인 얻을 걸 얻고 그리고 변화를 지켜줄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항상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참여를 시키고 지방 정치인들을 꼭 우리 쪽에 불러서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과 교류가 되니까 네. 주류가 돼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무척 무서워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그 사회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정치적 신장의 아주 큰 뭐 밑거름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동포들의 그 국내 정치 참여, 참정권을 네네. 열었다. 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번 이제 참여들을 하셨었는데, 총선 때, 예, 총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주류 사회의 유권자가 되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뭐 열심히 능력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정치 신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동해의 병기 문제 오늘 많은 얘기 나눴고 또 독도 얘기도 잠깐 나누고 했었었는데 이런 활동을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 외 지역에 사는 분들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하시지요. 예, 일단 그동안 그 백악관 온라인 서명의 성원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뭐 아주 간곡히 감사드리고 싶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대신하고요. IHO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4월 28일 우리가 발표한 대로 동해 표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5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명히 2017년 IHO에서는 완결할 거라고 통과시킬 거라고 자신합니다. 같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한 5년간은 그 동해 표기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내 교과서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아무튼 최단시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제 백악관 청원 문제. 맞습니다. 예. 그리고 5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아무튼 우리 홍일성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좀 내시고 또 저희들도 고국에서 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이래 초대석 오늘은 미국 교과서의 동해 병기 활동을 펼치는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성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겠지만 조금씩 하는 노력에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고 잘못된 역사도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겁니다. 일본에 의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일이겠지요. 끝으로 김원중의 바위섬 들으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한민족 하나로 지금까지 원정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사